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스토브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토지에 이번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됐을까? 7월 한 달 동안에 요즘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뭐 토지가 잘 된다, 토지 거래량이 좀 많아서 토지 시장으로 많이 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가 그렇게 잘 되나? 거래량이 많나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에 거래량을 이렇게 찾아와서 들어오다 보니 무엇이 눈에 유난히 보이십니까? 지금 토지 면적이 뭐 165제곱미터인데 7일날, 9일날, 13일날, 13일날, 19일날 해서 2293 가격에 거래금액 2293 거래 금액의 지분이 이렇게 거래가 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거 지분이 너무 많이 거래가 됐고, 물론 요즘은 양도세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거래를 해요. 근데 쪼개서 거래를 하더라도 이렇게 지분권으로 거래가 되는 케이스는 기획부동산에서 임야를 큰 평수를 샀다가 쪼개서 이렇게 지분으로 거래를 했던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지분 거래가 굉장히 많았을까? 특히 장군면에 있는 은용리라는 임야 지역에 왜 이렇게 거래가 좀 많았을까? 조금 이게 의아한데요. 이거는 지금 지분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시고, 지분이 9, 4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뭐 상속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4분이 5명이 9명이 토지를 공동 매수를 해서 지분으로 거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금액에 동일한 면적에 지분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건 아무래도 조금 기획부동산의 임야이면서 기획부동산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아닐까, 좀 의심이 좀 많이 되고요. 이런 사례가 많지 않고 이런 일을 안 당하시라고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세종시의 토지가 광풍이 불었었죠. 거래량도 되게 많았고 토지 지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택을 매도를 해서 토지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토지를 사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상향이 돼 있다 보니 쉽게 매수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토지는 황금성이 조금 어렵다 보니 어떤 토지를 어떻게 사야 될지를 참 고민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상승이 돼서 못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생각보다 자금력이나 이런 거에서 선택을 타이밍을 딱 잡으신 분들은 또 금액도 많이 높게 해서 잡으셨던 분들도 계시면서 주변에 시세가 상향이 되다 보니까 토지 투자를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이제 토지로도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제발 속지 마셔야 될 게 기획부동산으로 지분을 매매를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내 지인이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출근을 해서 이거 땅 하나 사놓으면 돈이 된다. 세종시가 지가가 계속 상승이 되고 계획이 올라가고 개발이 진행이 되고 한다. 이러니 토지를 매매를 해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 이제 인근에 지인에 있는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시더라도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한번 이게 정말로 토지를 이게 매매하는 게 맞는지 한 번 정도는 되짚어 가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 영상을 찍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뉴스가 계속 떠 있더라고요. 이 기획부동산에 속는 이유, 기획부동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게 첫 번째가 661제곱미터 임야거든요. 임야의 지분권자가 몇 명이? 57명. 그러면은 뭐 350분의 1, 뭐 350분의 1, 그 350명이 지분권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획부동산에 속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지금 661제곱미터면 거의 2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57명이 지금 들어가 있다면 내 땅이 3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땅이 3평이 되는 이 57명에서 여기 들어가서 과연 이걸 어떻게 57명 이제 매매를 했다. 200평 정도 되는 데를 매매를 하는데 이 57명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하고 서류를 다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다 떼어줘야 되는데, 과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매도를 하자 해서
해서 57명한테 서류를 다 받아서 등기를 200평의 임야를 매매를 하는데 등기를 칠 수가 있냐 이거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분권으로 지분을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기획부동산에다 속는지 안 속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57명의 동의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57명이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분들이 다 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어주고 부동산 관련된 서류를 다 떼어주고 이게 세팅이 돼야 되고 이 200평에 57명이 있다. 이분들한테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다 어떻게 지급을 해요. 그리고 한 분씩 오셔서 계약서 작성할 때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 머리 아파서 중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개를 못할 수 있는 물건들은 저희는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면적이 작은 면적이 있는데 지분권자들이 많이 있는 부동산에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걸 저희들이 중개업에서 말하는 일명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요. 이런 데에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냥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어떠한 매물로 있는지 요즘에도 2억 미만으로도 토지 매수하실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물론 세종시가 아닐 수도 있고 세종시 내에도 있고 세종시 인근에도 그냥 내가 노후에 퇴직해서 연금으로 받아서 이제 노후에 퇴직해가지고 이 퇴직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야채도 길르고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 필지들이 있으시고 이렇게 땅을 사서 내가 노후에 이것저것 채소도 길러가면서 약간의 삶의 쉼터를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이 기획부동산들한테 속아서 지분을 했을 때는 내가 땅을 어디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많이 들어가 있으니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 하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다가 한 번 좀 의뢰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뉴스에서 본 자료예요. 기획부동산 사기조직 토지매매 현황 분석표로 해가지고 총 42개 필지인데 경기도, 서울, 인천, 세종이 총 8군데예요. 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이거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왜인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이 총 8군데에 지금 기획부동산 사기조직으로 토지 매매가 돼 있는데 분포가요. 지금 소정면, 연서면, 전동면, 장군면, 그 다음에 연서면 등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군데가 세종시가 지금 현재 기획부동산의 사기조직으로 토지가 매매되어 있는 현황 분포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획부동산에 속지 마시고요. 토지를 매매할 때 어떻게 하겠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인근에 공인중개사인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토지를 매매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지금 2021년도 3분기 7월달에 토지 거래량, 토지로 제 중개업을 전향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 토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잘 됐고 거래가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나름 어떠한 상황이 됐는지 거래는 얼마나 되는지 주변의 시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 좀 해볼 겸 들어왔다가 지분으로 거래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 이게 과연 거래를 해서 잘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좀 생기고 해서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자각심과 경계심을 드리고자 지분으로 매매하시는 케이스는 한 번 정도는 되짚어보고 밟아보고 한 번 정도는 더 두드려보고 가시라는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중개업 하면서 이제 몇 동 몇 호의 지분 이런 매물을 전화를 많이 받아요. 전화를 받아서 이거를 거래를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661제곱미터인 200평의 지분권자가 57명이 있으면 이 57명의 동의를 다 받아서 통으로 매매를 하던지 아니면 그 지분권만 매매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이거는 내가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가치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했을 때 개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 자체도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분 매매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내 지인분들 한 4-5명, 3-4명 내 친구끼리 내 동료끼리 내 회사 직장 동료끼리 또 형제들끼리 가족간들이 이렇게 지분으로 매매를 하는 케이스는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절세 차원으로 들어가실 수는 있으세요. 대신 이렇게 들어가면은 합의가 잘 되셔서 매매를 하자 매매 타이밍이 지금이다 하면서 투자해서 이제 자금을 회수하자 이런 게 다 되시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시는
모르는 분들끼리 지분으로 매매가 된다는 거는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고민을 해보셔서,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기획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지분 매매는 아닙니다. 근데 지분 매매일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좀 고려를 해보셔서, 이렇게 이걸 진짜 내가 매매를 해도 괜찮은지, 이게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는 한 번 정도는 부동산 사무실과 조금 검토를 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서 토지를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토지에서 기획부동산을 좀 조심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토지를 매매하고 토지에 투자하시는 것도 부동산의 재테크, 부의 추월차선, 부를 내가 재테크 차원으로 내가 부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제대로 된 토지에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지분 거래가 좀 생각보다 많아서 조금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뉴스에 토지 사기단이 세종에 8곳이 있다고 하니 조심히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